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이러브9 채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시작할게요. 테슬라가 최근 2026.8 버전 업데이트를 대부분의 차량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게 바뀌었어요. 공식 릴리즈 노트에 아예 언급조차 안 된 변화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숨겨진 부분까지 전부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FSD, 즉 완전 자율주행 브랜치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이번 2026.8 업데이트를 아직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현재 FSD 사용자들은 2026.2 버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은 2026.8을 건너뛰고 앞으로 몇 주 안에 FSD V1 4.3이 포함된 이른바 스프링 업데이트를 통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FSD 유저 입장에서는 2026.8은 그냥 없는 버전이 되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럼 2026.8 업데이트로 공식 발표된 내용부터 정리해 볼게요. 사이버트럭 오너분들, 드디어 주차 중 사각지대 경고 기능이 생겼습니다. 블라인드 스팟 워닝이 주행 중에만 작동하던 게 아니라 이제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도 주변 차량이나 물체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좁은 주차장에서 옆차가 문 열고 들이받을 것 같을 때 미리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신형 모델 Y에는 컴포트 브레이킹이 추가됐습니다. 말 그대로 제동을 더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테슬라 회생제동 특유의 급격한 감속감이 불편하셨던 분들, 아니면 동승자가 멀미를 호소하던 분들한테는 꽤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신형 모델 Y에만 우선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내비게이션 관련해서도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이제 내비게이션 추천 경로 제한을 숨길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 뜨는 추천 목적지가 거슬리셨던 분들 드디어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명칭 관련 변경 사항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언론에서 다뤄진 게 있죠. 바로 오토파일럿이 셀프 드라이빙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기능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주는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동으로 알아서 가네 해서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거야 단지 도움을 받는 것뿐, 이런 느낌으로 바뀐 거죠. 테슬라가 규제 당국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고, 완전 자율 주행이라는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든 이건 단순한 이름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결정입니다. 자, 이제 공식 발표엔 없던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대시캠 뷰어입니다. 테슬라가 릴리즈 노트에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실제로 차주들이 확인한 변화인데요. 이제 대시캠 뷰어가 영상을 자동으로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줍니다. 예전에는 저장된 클립들이 시간 순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원하는 영상 찾으려면 꽤 귀찮았잖아요. 이제는 그게 자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대시캠 영상이 뷰어 메뉴에 올라오도록 바뀌었어요. 저장하지 않은 최신 영상도 바로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슬라가 저장하지 않은 영상은 계속 덮어 쓰인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저장되지 않은 영상이 최대 1시간 분량만 유지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6.8 업데이트를 통해 저장하지 않은 영상의 보관 시간이 최대 2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1시간에서 24시간으로, 이건 공식 발표에 없던 변화인데 체감상 엄청난 차이예요. 사고가 났는데 버튼을 못 눌렀다, 저장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전 영상까지는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다음은 테슬라 앱 관련 변화입니다. 이제 테슬라 앱에서 현재 차량에 어떤 드라이버 프로필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위치는 보안 및 드라이버 메뉴 아니고요. 운전 중이 아닐 때도 표시가 되는데, 그럴 경우엔 마지막으로 사용된 프로필 이름이 뜨게 됩니다. 여러 가족이 한 대의 차를 함께 쓰는 경우 지금 누가 어떤 설정으로 차를 운전 중인지 바깥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피인으로 보호된 프로필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긴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루투스 아이콘도 함께 표시될 수 있는데요. 현재 기기가 해당 차량의 폰키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능은 차량 소프트웨어가 2026.8 이상이어야 하고, 앱도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정상 작동합니다. 언어 지원도 확대됐어요. 이번 업데이트로 슬로바키아어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차량 메뉴와 설정이 슬로바키아어로 현지화됐고요. 테슬라가 유럽 시장 확대를 꾸준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죠. 테크니컬한 내용도 짚어드릴게요. 스피커 패널에 스피커 체크 액션이 추가됐습니다. 스피커 회로 진단과 기능 확인을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적용 모델은 AMD 라이젠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가 탑재된 모델 3과 모델 Y, 그리고 2021년 이후 출시된 모델 S와 모델 X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실 이 AMD 라이젠 프로세서 얘기가 나오면 이전 인텔 기반 차량들은 점점 더 기능 지원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뤄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 전용 업데이트도 하나 있어요. MV, 즉 중간 전압 전력 분배 패널이 업데이트 됐는데요.
이제 점프 포스트 상태, 전압 측정값, 전류 측정값, 그리고 프런트 트렁크 액세스 커넥터 정보까지 UI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점프 포스트 활용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게 핵심인데, 사이버 트럭이 캠핑카처럼 외부 전원 공급 기기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용적인 변화예요. 모델 3, 모델 Y AMD 버전, 그리고 2021년 이후 모델 S, 모델 X에는 진단 관련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DTC 다이어그노스틱 트러블 코드가 이제 구체적인 부품과 매핑되어 표시됩니다. 드라이브 유닛, 고전압 배터리, 열 관리, 충전 패널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알림 및 DTC 패널에 코드가 뜰 때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 패널 안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서비스 센터 갔을 때 어디가 문제예요? 물어봤다가 애매한 대답 듣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2026.8 업데이트가 정리된 시점에서 이미 많은 차주들이 그 다음 버전인 2026.14 업데이트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테슬라 업데이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2026.14의 변화 사항도 이미 취재 중이에요. FSD V1 4.3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해당 버전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검증되고 광범위하게 배포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스프링 업데이트와 합쳐져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 관련 업데이트나 전기차 소식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놓치는 일 없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